마블의 역대급 팀업 톰 마블스 11월 8일 IMAX 극장 대개봉. 오늘의 서준 띵크야. 예전역이 끝났지만 여전히 말이 많은 이 영화. 지금 더마블스의 흥행 성적, 현시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즈마블의 인터뷰, 또 브리라슨의 은퇴 루머, 논란이 되고 있는 감독의 인터뷰. 야, 적당히 해라. 영화 속 삭제된 4가지 장면들까지 이 모든 걸 싹 다 정리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꽉 잡아라.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자, 먼저 개봉한 지 보름가량이 된 현재 사실상 흥행 성적이 판가름난 시점인데 이 영화의 최종 흥행 성적을 볼까요? 지난 20일 기준으로 공개된 리포트에 따르면 이때까지 흥행 수입 약 1억 6천만 달러, 이 추이르버스의 최종 월드와이드 성적은 약 2억 1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총 2억 7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제작비를 쓰고도 손익분기점인 6억 달러 달성은커녕 이 제작비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거. 이는 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잉크보다 낮은 수치인데 현재 우리나라 관객 수만 해도 65만 명에 불과하고, 아이,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이는 MCU가 아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총 51만 명이 관람했던 퍼스트 어벤져, 99만 명이 관람했던 잉크에 이어 세 번째로 100만 관객에 실패한 마블 영화로 기록됩니다. 네, 또 옆집 날쌘돌이에 이은 슈퍼히어로물 역사상 최악의 손해를 본 영화까지 기록되고요. 추가로 마블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던 페이지 4, 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블랙 위도우, 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샹치, 4억 달러를 기록한 이터널스의 성적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얼마나 처참히 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이번 영화에서 멋지게 활약한 우리의 주인공 미즈마블 역의 벨라니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게 국내 커뮤 기사할 것 없이 논란이 되는데 흥행에 실패한 더 마블스, 하지만 영화의 흥행은 나와 무관하다, 즉 영화가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원문 기사 야후와 진행했던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 벨라니는 영화 흥행에 대한 질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 그게 뭔 소용이 있을까, 그건 바바이거의 몫이다, 영화의 흥행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난 완성본에 만족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즐겼다, 이 영화를 보는 건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그게 우리가 이 영화에 요구할 수 있는 전부다 라고 밝힙니다. 그냥 입을 열지 마. 네, 벨라니는 지난 미즈마블로 데뷔를 마친 신인 배우고 사실 열심히 연기하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워딩은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본인의 커리어가 달린 마블 영화, 이 영화는 본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대배우들과 함께한 나름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설상 하나도 신경 안 썼다고 하기엔 맨날 체크했을걸. 벨라니는 평소 마블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광팬이었고 미즈마블로 데뷔하기 전 영화평가 플랫폼인 레터박스에 평점을 매기도 하는데 캡틴 마블 2점. 그렇다면 우리 라스윈 누나의 반응은 어떨까? 브리라스는 지난 17일 이티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계속 캔마를 연기할 것임을 공표합니다. 저는 캐롤의 내면이 아직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 팀에 있다는 건 그녀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본인을 개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 그녀가 어깨를 조금 내려놓는 것을 사랑했고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계속 성장하기에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마치 제가 성장하면서 그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블이 절 위에 오는 걸 원하지 않지만 뭔가가 있긴 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까지 대답하며 아직 캔마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출연이 확정된 마블 작품은 없지만 뭔가 있는 것 마냥 의미심장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네, 일단 최근 공개되었던 그녀의 루머, 부리는 마블과 일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고 더 이상 캡틴 마블을 연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썰이 파다하게 퍼진 바 있는데, 이렇게 본인 생각을 직접 들어보니까 계속 하시겠다. 이번 영화의 연출 맡은 니아 다코스타 감독, 니아 또한 버라이어티와 줌 인터뷰를 진행, 여기서 더 마블스의 홍보, 또 일부 마블 팬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 슈퍼히어로 팬덤엔 2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정말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의, 성차별주의자의 동성애 혐오적이며 그 모든 끔찍한 것들이 있는 팬덤, 그리고 문명화된 비평을 포함한 정의로운 숭배 팬덤이 있다. 난 이 빛의 편을 택하겠다. 그게 이 팬덤에서 가장 끌리는 부분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를 안 좋게 보는 관객들을
아주 끔찍한 존재라고 대놓고 말한 셈이죠. 네, 엔드게임 발언부터 아주 그냥 초지일관. 일부 마블 팬들의 비호감 스택을 끊임없이 쌓고 있는데, 니아는 지난 엔터테인먼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영화 속 내가 좋아하는 영웅 3명, 그러니까 캔마와 미즈마블, 발키리와 팀원 무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짜릿하다 라는 소감을 밝혔고, 야, 우리 램보는 뒤이어 엔드게임 속 띵 장면. Don't worry. She's got help. 이 어마무시한 어셈블 장면에 대해 나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짜증이 났다. 이런 장면을 2시간은 만들었어야 했다 라고 밝힙니다. 그 2시간을 틀면 누가 쳐보냐?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감독으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정말 다이렉트하게 밝혔다는 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히어로 영화의 감독으로서 이게 맞나 싶고요. 일단 그 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슈, 더마블스의 후반 작업도 중 본인의 신작인 헤다를 작업하기 위해 그냥 런던으로 넘어갔던 일이 발생했는데, 니아는 2주 전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해명합니다. It's interesting. I mean, I think there's just a lot of energy and criticism around Marvel anyway, so I'm not surprised. But for me personally, it was literally just that they moved the date of the film 4 different times, and so instead of it being a 2-year process, which I was deeply committed to, it became a 3.5-year process. We just figured out a way to like do it remote. We figured out the best process, and actually at the time that I left. 그렇다면 이번 영화에서 통으로 날아가버린 삭제씬, 뭐 일단 MCU 영화사상 가장 짧은 러닝타임을 기록한 작품이라 그만큼 삭제씬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았지만, 총 4개. 이 소식은 지난 20일 식방영이 X를 통해 독점으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카말라는 자신의 뱅글을 벗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벤에게 붙잡혀 고문당한다. 두 번째, 캡틴 마블과 발키리의 디테일한 관계, 그러니까 이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씬이 등장했다. 이건 PC가 묻어버린 발키리, 그러니까 양성애자인 테사 톰슨을 위한 장면인데, 지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또한 발키리의 양성애자 씬이 분량 문제로 삭제되었고, 이렇게 이번 영화까지 총 2번의 양성애자 암시 장면이 삭제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서준이 형은 이 3명에게 새로운 슈트를 선물했고, 여기서 포톤의 슈트엔 뽀짝한 날개가 달려있었지만 그녀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찢어버렸다. 우리 서준이 형 3분 넘길 수 있었잖아. 마지막 4번째, 카말라의 슈트는 우주복으로 변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셋이 시공간의 균열을 막을 때 카말라까지 동참해서 도울 예정이었다. 까지. 좆도 없네.